5, 4, 3, 2, 1. Level up, level up, level up.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스피드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의 역사 단원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았죠. 이 부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층의 생성 순서에 대해서 파악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대 연령 그리고 절대 연령까지 내용 정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마지막 내용이 좀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스피드노트로 한눈에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층의 생성 순서와 관련해서는 지상학 법칙 5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각각의 법칙들이 하나씩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위 법칙, 그리고 부정합 법칙, 관입의 법칙까지 전체적으로 실제 자료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특히 부정합 법칙과 관입의 법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고 지층의 생성 순서는 지층 대비를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데 암상을 이용하는 방법, 화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이때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먼 지역까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화석을 이용한 비교 방법이었고요. 암상을 이용할 때는 건층을 활용한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층 대비 자료에서 그냥 가장 나중 지층, 가장 오래된 지층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내용들 기억나시죠? 화석을 이용해서 대비하는 방법 예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위치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아마 퇴적된 퇴적층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 중에서는 여기에 더 나중 지층이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하죠. 상대 연령. 상대적인 연령이에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요 연습해 볼 수 있는 지질 단면도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A부터 G까지 순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습곡이나 단층과 같은 그런 지각 변동들의 그런 선후관계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A부터 F까지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순서로 쌓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습곡작용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굳어진 관입압이 만들어지고 I 다음에 H가 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성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후관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층이 끊어졌고요. 이거 정단층이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정단층이 있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G가 쌓인 거죠. 그래서 부정합의 위치까지. 단면 보고서 이런 거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상대 연령과 비교해서 절대 연령의 개념은 암석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아낸 암석의 실제 나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얘네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원소로 바뀌려고 해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 반감기는 원소의 종류마다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원소를 택해서 남아있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모원소의 양을 판단을 해보고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그리고 자원소의 양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료. 첫 번째 그림에서는 반반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모원소가 25%, 자원소가 75%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반감기가 한 번 지났구나. 두 번째 그림은 두 번 지났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이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1대1이고요. 얘는 1대3이죠. 비율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 처음 양의 4분의 1 이런 분수로 표현된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프로 좀 살펴보자면 처음 양 100%, 그 다음 50%, 그 다음 뭐 25% 이런 식으로 이런 둥근 곡선 형태로 이렇게 모원소의 양이 감소하고 있고 자원소의 양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 그런 선지들이 있었죠. 모원소의 감소량이 감소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0%에서
일정한 시간이 열렸을 때 50%가 되고 25%, 12.5% 점점 감소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절대 연령은 화성암의 경우는 그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 그러니까 마그마에서 광물이 결정이 만들어진 그 정출된 시기를 의미를 하고, 변성암은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 뭐 변성작용, 재결정작용 이런 표현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시기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나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암의 퇴적물들의 기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꽤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 절대연령 측정의 범위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그냥 큰 범위를 가지는 정도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할 내용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보는 그 과정이, 그 노력이 좀 특히나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각 시기별 누대, 대, 그리고 기 수준까지 대략적인 시기 구분하는 거 숫자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생누대의 시작을 우리는 40억 년 전으로 보고 있고 원생누대는 25억 년 전, 현생누대의 고생대 시작을 5.4억 년 전쯤, 중생대는 2.5억 년,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로 정의를 한다. 일단 기본 세팅을 그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의 기를 세분화해보자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잖아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암기하셔야 돼요. 카모실, 대석배. 그리고 중생대는 트쥐백, 신생대는 팔레사. 요렇게 여러분들이 앞글자를 따서 기 수준까지 일단 정리, 시기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은 환경과 생물이잖아요. 환경에서는 기후, 그 다음에 지각변동, 대륙분포의 변화, 그 다음에 생물 관련해서는 화석들. 특히 화석 같은 경우는 번성했던 화석과 그 다음에 출현한 그런 생물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에서 기후부터 살펴보면요. 기후는 물론 빙하기, 간빙기 이런 게 긴 지질시대 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현생 누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면 고생대의 경우는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석탄기, 페름기 요때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생대에는 4기에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들, 이 부분이 빙하기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대륙 분포의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산맥들 만들어졌어요. 중생대에는 이 판게아가 다시 분리되면서 이런 바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키나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신생대에 와서는 계속 대륙이 움직이면서 인도 대륙이 아주 북쪽까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이 신생대에 와서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별로 만들어진 산맥 명칭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공부해 볼 텐데 생물은요. 일단은 각 시기에 번성했던 생물들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출현한 시기 이렇게 더해 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생누대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원생누대 같은 경우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대표적인 그 당시 살았던 생물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현생누대부터겠죠. 그렇죠? 생물들이 대폭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삼엽충, 필석, 어류, 양서류 이런 것들 고생대의 대표적인 그런 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어류 같은 경우 대본기는 어류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석탄기는 좀 많아요, 여러분. 양양방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양서류 번성했고요. 양치직물이 묻혀가지고 석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추층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 나가면서 외울 것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페름기에는 대멸종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해양생물들이 멸종했던 시기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많이 멸종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대에 와서 대표적인 것들은 공룡,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그리고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라는 거, 그리고 이때 시조새가 출현하기도 했고요.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화폐석과 매머드입니다. 팔레오기, 네오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했다. 4기, 그러니까 신생대 말기에는 대형 포유류인 매머드가 번성했다. 기별로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출현한 시기는
번성한 시기보다 조금씩 앞당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류 좀 더 일찍 나왔고요. 그렇죠? 양서류도 조금 더 일찍. 중요한 거 실루리아기에 육상식물 등장한 거예요. 오존층 형성과 관련이 있죠?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거시식물 등장했어요. 그럼 거시식물은 언제 번성했어요? 중생대 전체에 걸쳐서 번성했다. 속시식물은요, 중생대 말기에 등장해서 신생대에 번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져 있다. 출현 시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특히 원시 포유류요. 포유류는 신생대 말기, 이때 번성했던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출현 시기가 좀 굉장히 앞쪽에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원시 포유류가 출현했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중에서는요,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번성 시기를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자료도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 눈여겨보셔야겠죠. 폐름기에 등장했고 속시식물은 백악기에 등장했고, 그쵸? 요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잖아요. 고생대 말기에 등장했고 중생대 말기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 뒤시기에 번성했다. 요렇게 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지구의 역사 파트 단원 3가지 스피드 노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